자, 그러면요.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조롱 문자를 보낸 것이 첫 번째 검찰국장의 일이었나. 친정부 검사 이성윤.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의 세탁소 여기 취직했다. 네. 자, 여러분도 아마 보시겠지만 오늘요,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검찰국장으로서의 사실상의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는데 다 기자들이 묻는 게 뭐였냐? 그 조롱 문자, 당신도 조롱을 섞여가지고 했느냐? 이랬더니 어저께인가요? 난 절대로 그런 문자도 안 보냈다. 이러니까 주광덕 의원이 이 문자를 이제 또 공개를 한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성윤 이 검찰국장은 펄펄 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어쨌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고는요. 김남일 그 검사장한테는 보낸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묵묵부답으로 기자들이 검찰국장 첫 번째 출근인데 묻는 게 다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자 보냈으니까 뭐 막 이러니까는 묵묵부답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그 12일에는요, 나는 그런 일 절대로 없다고 하다가 오늘은요, 유일하게 이제 김남일 대검 차장한테는 보냈다, 주고받았다 이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자를 이렇게 딱 제가 읽어보니까 아니 문자도요, 같이 뭐 승진을 했거나 뭐 좋은 일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완전히 물 먹어가지고 저 유배 가고 귀양 가고 그야말로 손발 다 잘리는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다면은 이거는 조롱 문자고 제가 보기에는 비웃음이고 뭐 독설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정리를 딱 심플하게 한다면 염장 지르는 문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크리스틴님 안녕하세요. 써니리님 네. 네, 죄송합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 이 검찰국장을 중앙지검장으로, 고쳐주세요. 이제 저기 중앙지검장이 됐죠. 검찰국장에서. 참, 하도 빠르게 출세를 해서 제가. 네. 자, 그런데요. 이성윤 이 중앙지검장이 보낸 이 문자를 한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찰국장이었을 때 문자는 보낸 거였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이미 임명된 상태였으니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존경하는 아무개님, 늘 좋은 말씀과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개님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관심을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그럭저럭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거 같이 출세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면요. 너무 괜찮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아니 물 먹은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비꼰 거 아닙니까? 너 그동안에 막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다가 이제 한직에 가갖고 물 먹고 있으니까 평화와 복된 시간을 줄곧 인조이하라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도 한직으로 쫓겨났는데 이런 만약에 문자를 받으시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출석하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기자들의 질문이 그 사람의 첫 번째 일이었다고 봅니다. 이 법무부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거들었어요.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장이면은 넘버 투맨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윤석열 우리 총장님 이 손발 다 잘리고 좀 있다가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싹 물갈이 해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윤석열이 검사는 검사다 이렇게 외쳐도 그게 허공의 메아리가 되게 그렇게 할 모양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버님이 오래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이 전보를 보낸 거예요. 본인 말로는 애도의 전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 아버님이 이렇게 상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데 네가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 아버지가 이제 평화와 휴식이 있는 복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아니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염장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사람이
앞으로 사고를 단단히 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은근히 유치찬란한 사람인 거죠. 나 너무너무 좋아. 서울중앙지검장 돼갖고 그 다음에 내가 실세야, 내가 전부야, 너희들 그동안에 나 우습게 봤지, 이러면서 유치하고 정말 어린애같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윤석열 흠집내기 수준이라든가 또 청와대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추미애하고 짝짝꿍 해갖고 보낼 일들이 눈에 그냥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이 김호수라는 지금의 법무부 차관, 여러분, 저는 추미애가 취임식 하는데 김호수가 취임식 하는 줄 알았어요. 추미애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데 뒤에서 그냥 김호수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냥 막 쫓아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김호수 그 법무부 차관에 그냥 두든지 뭐 청와대에 뭐 좋은 자리 주기로 약속했나, 왜 저렇게 입이 찢어져 갖고 있나. 물론 이제 문재인 정권의 충견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사고를 치니까 또 조국이 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 김호수를 데려다가 문재인이 네가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내리꽂은 거예요. 그래서 김호수가 한동안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일지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관료들이 오는데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 저기 대통령하고 독대했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 김호수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윤석열이 조국 그 수사를 하는데 아예 배제시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검하고 완전히 척이진, 아주 우리 검찰 역사상 이렇게 남을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현지님께서 생긴 것도 완전 밥맛이에요. 김호수. 좀 그렇죠? 네. 그리고 크리스틴 윤님께서 외골수의 수사감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말이 법이라는 자세입니다. 네.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이 검찰총장은 완전히 이렇게 직감이라든가 촉으로, 사실 검찰 수사라는 건요, 오랜 연륜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딱 보면은 찌르르 하고 오는 게 있는 거죠. 그 경찰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민한 경찰 같은 경우는 이 강력부에서 딱 살인의 현장을 이렇게 딱 보든가 아니면은 정말 이 전혀 범인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뭔가 감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 그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아들이잖아, 막 이런데도 파들어가면은 바로 아들이 그런 폐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검사나 경찰들은요 굉장히 감에 직관이 빠릅니다. 근데 이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담싸한 사람. 그러니까 왜 막 줄치고 왜 그 고시할 때도 왜 그냥 자리 붙박이로 막 그 고시 공부하고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 한 거를 보면은요, 이성윤 이 그 중앙지검장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제 좀 물을 먹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재인으로 바뀌면서 막 그냥 활 장작불 타듯이 불타오르네 검사가 됐습니다. 막 그리고 지금 뭐 아주 빅3를 다 요직을 다 거친 셈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강금원이한테 돈 받고 뭐 이렇게 했던 이 송인배, 지금 정무비서관이죠.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이거는 완전히 빼박의 증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아니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뭐 온 가족 다 동원해갖고 마구마구 사들였잖아요. 아니 이런 게 투기지 그러면 이거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정보를 빼냈고요. 그런 점에서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다 감이 아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뭐 기소감도 안 되고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없었던 일로 해도 되는 거다.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즉 검찰은 칼제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칼만 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 칼을 걷어가지고 그냥 칼집에 넣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그 초임부터 해갖고 그 웃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 쟤는 검사 묻기가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때는 좋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문재인 정권의 보호.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나는 이걸 덮어주고 손세탁뿐만 아니라 기계세탁까지 검찰이란 조직을 통해 갖고 완전 기계세탁까지 하겠다. 이게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의 모토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은 이유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딸기파파님께서 이성윤은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검찰 빅4는 언감생신이었던 사람입니다. 아, 진짜 맞습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레님, 차기 검찰총장을 노리고 있는 듯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굉장히 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사실은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판관의 판사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 뭐 송인배라든가 손혜원이라든가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런 거 다 덮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법리상 죄가 되기가 힘들다. 이런 명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밑에 있는 검사들이 뭐래? 이러면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한테 그 문제점을 이렇게 드러나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청와대의 명을 받잡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이성은 중앙지검장 1번 친정부 검사다. 2번 세탁소 아저씨다. 청와대 비리 전문 세탁소 아저씨다. 요즘 세탁소에 보면은요, 뭐 명품 세탁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뭐 세탁소마다 이렇게 전문이 있더라고요. 뭐 세모 가죽. 이 사람은 문재인 정권 비리 전문 세탁소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아무도 이성윤이를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문재인 정권한테 당신들의 검찰 개혁은 과연 뭐였나? 살아있는 권력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칼을 대니까 손발 다 자르고 검사 같지도 않은 검사를 그 어마어마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앉히는 거. 이게 너희들의 검찰 개혁이었나?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 그 대상이었던 뭐 검찰을 충견으로 삼고 맹견으로 삼고 사유화하고 사병으로 뭐 용병으로 썼다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역대 정권들보다 더 더럽고 더 추한 거죠. 왜? 그 역대 정권 중에서도 진짜 그렇게 했던 정권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좀 부끄러워도 했고요. 좀 개면쩍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막 앞세우면서 검찰을 자신들의 사병화, 용병화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뻔뻔스럽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향후 김정민께서 하부 조직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검찰이 나올 듯한데 잘 지켜봅시다. 즉 이제 검찰 쪽에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검찰 안이 이제 복잡한 거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수령은 뭐냐? 총선입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압승을 거두고 이거 세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검찰은 잠잠하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아마 총선 끝나고 쫓겨날 겁니다. 아주 그것도 개망신 다 당하면서 온갖 수모와 치욕과 망신을 다 당하면서 구정물 뒤집어 쓰고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 보수 세력이 정말 힘을 얻는다. 저는 우리 오가나 이거 누구간에 다 합쳐가지고 정말 힘을 얻는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성윤이도 서울중앙지검장 정말 그 전에 검찰국장만도 못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15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께서도 늘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식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추미애는요, 이 이성윤하고 손을 그냥 단단히 잡고서 어떻게든지 윤석열은 내가 물리치겠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쿵짝이 추미애하고는 맞을 겁니다. 근데 또 검찰이나 이성윤을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들리는 말은 이 사람이 상당히 윗사람한테 이렇게 비비는 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주 술자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못 마신대요. 안 마시는 거겠죠. 왜냐면 검사로서 술을 안 마시거나 못 마시는 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요. 이 검사하고 이제 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판사는 내과 의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과 의사들은 수술을 하지 않죠. 근데 검사는 바로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보면은요, 외과 의사들의 술이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외과 수술을 함께하는 이 간호사분들도 술이 엄청 세요. 왜? 너무나 긴장하고 막 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피도 많이 보고 뭐 자르고 뭐 하고 이러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 집중도, 그리고 수술 끝나고 나면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가끔 진짜 그 아주 폭음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검사가 이제 술을 안 마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판사처럼 이렇게 속삭거리는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윗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비비는 거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막 속삭거리는 거 잘하는 사람으로 또 이제 검찰에서는 소문이 짜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 쪽으로 직접 많이 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청와대에 라인을 갖고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성윤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추미애의 뒤통수를 칠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하고 이성윤하고 제가 이렇게 캐릭터 분석을 할 때는 둘이서 굉장히 나중에는 벌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단거리의 목표는 윤석열 내쫓기. 그러나 두 번째는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눠 갖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미애는 아주 다급한 거죠. 왜? 이 친 DJ에서 친노로 갈아타지 못해갖고 삼보일보를 했는데 이제 친문으로는 확실하게 갈아타야지 나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추미애는요, 이미 던진 거예요. 정말 주사위를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로서는 이 청와대, 특히 친문들하고의 관계에 엄청나게 공을 들일 텐데 아마도 그거를 방해할 것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저의 정말 그 예고편입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가는 바로 그 사람을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 예측하기 좋죠, 여러분. 그동안 제가 했던 거를 보면은, 전요기는 어떻게 나갈 거다. 참, 이 우직하고 미련하게 나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잖아요. 성격이 곧 운명이다. 추미애의 성격, 이성윤의 성격, 윤석열의 성격, 그리고 문재인의 성격.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은 그 학명으로 트집을 잡아서 이 이성윤하고 추미애가 그냥 마구마구 칼질을 하면서 망신 주고 쫓아내려고 지금 아마 줄다름을 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국제법 연구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좌파 판사로서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석열을 손발을 자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인사하는 거,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좌파 가운데서도요, 순정 좌파들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자존심 있고, 이거는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야. 예를 들면 조국은 그냥 펄쩍펄쩍 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좌파 코스프레 했던, 가짜 중에 가짜였지만 적어도 이제 진중권 같은 사람은 내가 정말 웬만하면 팔이 안으로 굽지만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진중권이라든가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좌파 쪽에서는 상당한 자산이 아닌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좌파의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우파들이 우파 진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더 잘하라고 애정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내부 총질하냐고 막 매도를 하고 막 비판을 하죠. 그렇게 하면은 강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부 총질 필요합니다. 결국 내부 총질을 통해 가지고 강인한 사람이 돼서 적을 향해서 그냥 마구마구 바주카포도 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전쟁의 역사가 그랬고 이제까지 우리의 이념 투쟁의, 노선 투쟁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김동진 이 판사라든가 또는 진중권 같은 사람이 우리 우파에서도 좀 많이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